자, 1장 15절 소수와 합성수에 대해서 해볼게. 자, 우리가 당분간은 자연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유리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 자, 자연수에 대해서 얘기할 게 상당히 사실 많아.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가 있는데 자연수를 분류하는 기준이 어떠냐면은 우리가 소수와 합성수로 분류를 한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여기서 소수라고 하면 프라임 넘버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 영어를 써보자. 그러니까 내 영어를 쓰는 게 뭐 괜히 유식한 척 자랑하려고 쓰는 게 아니고 좀 뉘앙스가 느껴지는 게 있어서 그렇거든. 이거는 컴포짓 넘버.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번 이런 의문을 한번 가질 법할 것 같아. 왜냐면은 봐봐, 왜 소수는, 그러니까 이 소수는 작은 수 말하는 0과 1 사이 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말하면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를 말하는 거지. 근데 왜 그런 수를 왜 프라임이라고 부를까? 왜 프라임이라고 부를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니? 이게 사실은 궁금해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잖아. 물론 이제 왜 소수는 왜 프라임이야? 야, 그냥 그런 거지 마. 왜 그런 거 왜 물어봐? 이런 쌤도 있겠지만 나는 이거 궁금해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왜 프라임이란 게 뭐야 이게? 따봉 아니야, 따봉. 그지? 왜 얘를 왜 프라임이라고 왜 부를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우린 뭐냐면은,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연수를 이해하는 방법이 우리는 큰 거를 그러니까 이건 서양 철학의 기본 개념인데, 큰 거를 이해하려면은 분해를 해. 다 하나하나 분해를 해서 작은 거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알면 우린 큰 걸 다 안다고 생각을 해. 이게 서양 철학의 어떤 관점이지? 분석론적이라고 하지 그거를.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자연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이 그냥 44라는 숫자가 있다고 한번 해봐. 44라는 숫자가 있다고 하면 이거를 얘를 분해를 하는데 어떻게 분해를 하냐면은 제일 쉬운 건 덧셈으로 분해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겠지. 44번 이렇게 곱하면 되겠지. 이건 좀 근데 재미가 없지 이거는. 너무 시시하지. 그럼 어떠냐면은 곱셈의 입장에서 분해를 해보자고. 어떤 자연수를 곱셈의 입장에서 분해를 해보면은 44라는 숫자를 어때? 곱셈의 입장에서 보면 2 곱하기 2가 있을 거고 11이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2를 2번 쓰고 11을 쓴 거야. 2라는 숫자는 어떨까? 2라는 숫자는? 2라는 숫자는 이거 뭐 어때? 더 분해할 수가 없지. 이거 뭐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자연수 범위에서는 분해가 안 돼. 그지? 그러니까 마치 비유를 하자면은 자연수의 어떤 원자를 찾은 거라고 보면 돼. 자연수를 만드는 우리가 어떤 물질이 있으면 물질의 원자를 찾지. 그 원자의 성질을 막 알면은 조립해서 더 큰 화합물의 성질을 알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컴포짓 넘버라는 게 그런 거지. 컴포짓 넘버라는 게 합성수. 뭔가를 합성해서 얻었다는 게 뭐냐면은 소수를 갖고 소수라는 프라임한 넘버를 갖고 조립을 했더니 새로운 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얻어야 되는 우리의 철학은 뭐냐면은 여기서는 뭐냐면은 소수가 뭐냐? 소수는 자연수를 만드는 재료다. 자연수를 만드는 글씨가 좀 개발세발 쓰고 있지만 좀 이해를 해주고 자연수를 만드는 재료를 우리는 소수라고 부른다. 그지? 이런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수라는 거예요. 소수라는 거는. 소수라는 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수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마치 어떤 물질이 있으면은 물질을 분해를 해서 원자를 그러니까 분자를 만들고 분자를 또 더 쪼개서 원자와 핵을 아까 전자와 핵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런 식으로 쪼개는 거고. 근데 사실 이게 또 사실은 아톰 뭐라 그러나? 아톰 분자라 그러나? 나 갑자기 헷갈리네. 아톰이란 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었잖아. 근데 이게 핵과 전자로 쪼개지고. 그다음에 또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 뭐라 그래 이게? 쿼크라 그래 갖고 막 더 쪼개지지. 막 난리 났지. 막 마치 이런 식으로 사실 소수라는 것도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돼. 5라는 게 있으면 5는 소수거든. 1 곱하기 5고 더 이상 쪼개지지가 않거든. 나중에 가서 복소수라는 걸 배우면 이게 이렇게 쪼개진다. 이렇게 돼. 이게 뭔지는 몰라도 되고 이렇게 더 쪼개진다. 이게 사실 되게 비슷해. 난 사실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깨달으면 문제 푸는데 도움은 안 되겠지만 문제 푸는데 도움은 안 되겠지만 훨씬 내가 수학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 그럼 훨씬 그러니까 수학을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내 철학은.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게 너무 막 시간 내 타임어택으로 그냥 제한된 시간 내에 막 풀기만 하다 보니까 수학이 좀 어떻게 보면 무섭고 재미없잖아. 근데 수학이라는 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면 되게 재밌거든. 되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이 많단 말이야. 배울 점도 많고. 좀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자, 다시 본론으로 와보면은 소수란 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거다. 곱분의 감정에서 봤을 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거. 말 나온 김에 이 얘기도 해볼까? 소인수 분해라는 게 뭐냐면은, 소인수 분해라는 게 뭐야? 어떤 자연수의 재료를 파악을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보면은 프라임 팩토리제이션이라고 부르거든. 프라임 팩토리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팩토리가 뭐 팩토리. 공장이지. 뭐 조립해서 아까 얘 재료를 막 찾아내는 거지. 팩토라이즈 하는 거지. 그렇게 기억을 하면은 될 것 같아. 그럼 다시 써보면은, 그래서 이제 소수가 왜 프라임한지를 알았어. 그럼 소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대답을 하기를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 이런데 너무 길어. 그리고 대부분 다 1보다 큰 자연수라는 말을 빼먹어.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소수가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할 거야. 약수가 2개인 자연수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다. 이렇게 정의한다. 그래서 논리가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약수가 2개라는 거 1과 자기 자신만 있겠지. 그럼 1은 어때? 1? 이 얘기 해볼까? 1은 어때? 1은 소수야 합성수야?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야. 그냥 깍두기야 얘는. 그 술래잡기 할 때 깍두기 하듯이. 왜냐면은 얘를 소수라고 부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막 소인수 분해하는 꼴이 유일하게 안 나오거든. 소인수 분해하는 게 예를 들어서 2를 소인수 분해하면은 2 이렇게만 나오는 건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막 소인수 분해하는 꼴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1은 있는 듯 없는 듯 하니까 1은 그냥 깍두기다. 논외다. 곱셈의 세계에서 1은 깍두기고 지금 우리가 어떤 재료를 찾는 입장에서 보면 큰 의미가 없는 애기 때문에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고 합성수는 뭐라고 하면 돼? 소수를 곱해서 얻은 수인데 그걸 조금 더 깔끔하게 얘기를 하려면은 약수가 3개 이상인 자연수다 라고 하면 되겠지. 이렇게 정의하면은 1은 약수가 몇 개니? 1 자기 자신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어때?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라는 걸 확실하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게 참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진 자연수 이러지 말고 그냥 약수가 2개인 자연수 그 다음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인 자연수다 라고 말하면 된다. 오케이. 그럼 내가 설명은 다 했고 내가 또 그림도 기가 막히게 다 그려놨지. 내 자랑인데 보면은 마치 내가 해놓은 건 뭐야? 레고 같은 거 있으면 레고 막 조립해갖고 막 무슨 뭐 스타워즈 데스스타 이런 거 만들잖아. 그런 식으로 소수만 있으면 소수를 막 조립해갖고 어때? 그 어떤 수라도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문제를 역시 참거지 문제가 있는데 참거지 문제 한번 쭉 풀어보자. 1은 소수다. 뭐야? X. 모든 소수는 홀수다. 이거는 아슬아슬하게 X지. 왜냐면은 2만 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 몇 개 나열해볼까? 여기다 쓰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여기다 쓰는 게 낫겠다. 우리가 소수를 몇 개 써보면 2, 3, 5, 7, 11, 13 뭐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 하나 빼면은 이 뒤부터는 다 홀수가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2의 배수가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소수가 아니겠지. 그러니까 2는 그러니까 소수인지를 따질 때 2를 제외한 나머지 수들은 다 2의 배수가 아닌 애들로 다 추려질 거 아니야. 당연히 2보다 그러니까 3 이상의 소수는 모두 홀수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틀린 말이고. 자, 그다음 모든 자연수는 소수 또는 합성수를 분류할 수 있다. 아니지. 1이 있지.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라 그랬지.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를 가진 수는 소수다. 이것도 역시 아니지. 왜? 1이 있으니까. 1은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를 가지만 소수지.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의 자연수는 합성수다. 맞지? 가장 작은 합성수는 4다. 맞지? 아까 보면은 봐봐. 1, 2, 3, 4가 있는데 1은 논외라 그랬고 깍두기라 그랬고 2, 3 소수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수가 뭐다? 4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소수의 합은 항상 소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니? 그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뭐 발레 하나 들어보자.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서 짝수가 되면 되잖아. 그럼 끝나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하고 7하고 더해봐. 5하고 7하고 더하면 어때? 12지? 서로 다른 두 소수의 합은 2 곱하기 6이니까 지금 소수가 아니지? 오케이. 이거 됐니? 오케이. 맞지? 5 더하기 7은 10인데 서로 다른 두 소수의 합은 10이니까 아니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 어디까지 했냐? 7번까지 했고 8번 서로 다른 두 소수의 합은 항상 합성수다. 이것도 아니지? 잘 됐네. 밑에 바로 쓰면 되겠다. 2 더하기 3은 어때?
5지? 이거는 소수지? 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보다 큰 두 소수의 합은 항상 짝수다. 맞지? 왜냐면 2보다 크면은 다 홀수 더하기 홀수는 항상 짝수잖아.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좀 재밌다. 10번, 11번 해보자. 연습 문제 여기는 다 푸네. 이거 지우고. 10번을 보면은, 자, 그러니까 P1, P2 쭉 해서 N개의 소수가 있대. N개의 소수가 있는데, 얘를 다 곱해. 그 새로운 수 P라는, 라지 P라는 수를 얻기를 P1, P2 쭉 가서 Pn까지 다 더한 다음 1을 더해. 그럼 얘는 소수냐? 얘 소수냐는 거야. 얘는 소수야? 이렇게 물어본 거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닌 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 2 더하기 5, 2 더하기 3. 내가 얘를 준비해 왔어야 된다. 이게 조금 트리키하거든. 약간 트리키한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보장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얘를 P1으로 나누면 어때? 나머지가 1이 남지. 그러니까 안 나눠 떨어지지. P2로 나눠도 어때? 안 나눠 떨어지지. Pn으로 나눠도 안 나눠 떨어지지. 근데 소수가 얘네 말고 또 다른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말고 또 이 다음에 또 무슨 Pn 플러스 1이라는 또 다른 소수가 계속 나올 거 아니야. 얘네로 얘를 나누면은 나눠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게 계속 새로운 소수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좀 발레가 좀 어려운데. 이건 나의 실수다. 이게 언뜻 생각하면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 1 더하면 어떻게 되니? 오케이. 좋아. 자, 봐봐. 3 더하기 5 더하기 1은 어때? 16이지. 근데 어때? 이거 3으로 안 나눠 떨어지고 2로 안 나눠 떨어지지. 5로 안 나눠 떨어지지. 근데 얘는 소수가 아니지. 그지? 클리어리 2의 4승이지. 그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했니? 약간 헤맬 것 같은데. 내가 하면 내가 살짝 헤맸는데 친구들이 안 헤맬 리가 없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왜 내가 이걸 여기다 넣은 거냐면은 사실 이 증명을 하고 싶어서 넣은 거야. 자, 옛날에 유클리드가 이런 거 증명을 했어. 소수는 무한히 많다. 이거 증명을 했는데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은 자, 네 말이 맞다고 쳐보자. 그러니까 소수의 개수가 유한하다고 해. 그 소수를 다 리스트업을 해서 P1, P2 쭉 가서 Pn까지 있다고 쳐봐. 이게 유한계 있다고 쳐보자. 이게 모든 소수라고 가정을 하자고. 모든 소수를 다 리스트업을 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럼 이제 새로운 수를 생각을 해. P라는 수를 생각을 하기를 방금 한 것처럼 P1, P2 쭉 가서 Pn까지 가는 더하기 1을 해봐. 그럼 이 수는 어떠냐면은 이건 P1으로 안 나눠 떨어지지. P2로도 안 나눠 떨어져. 다 Pn으로 해도 다 나머지가 1씩 정확하게 남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가 돼. 얘네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가 돼. 그럼 뭐냐면은 얘는 P는 새로운 소수이거나 혹은 또 다른 소수가 존재해야겠지. 그러니까 얘를 나누는 또 다른 소수가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뭐 스몰 Pn 플러스 1 같은 게 존재한다는 소리지.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모든 소수를 다 리스트업 했다는 가정은 틀린 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귀류법을 해서 기가 막히게 소수가 무한히 많다는 거를 유클리드가 증명을 한 거야.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문제를 갖다 넣은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수를 소수와 합성수로 분류하시오. 이게 사실 소수가 굉장히 얘기할 게 많거든. 사실은 이게 중학교 때 잠깐 배우고 끝이 아니라 나중에 대학 가면은 정수론이라는 과목에서도 소수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우리가 암호 체계 같은 게 사실은 소수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어. 사실은 암호 체계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암호라는 게 뭐냐면 아는 사람은 금방 풀 수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한참 헤매야 되는 거잖아. 그런 거 대표적인 예가 뭐 이런 거거든. 2017을 소인수 분해해봐 이러면은 이게 재료를 알아. 그래서 뭐 곱하기 뭐가 2017이 되는지 확인하는 거 되게 쉽지. 근데 2017 소인수 분해해봐 이러면은 상당히 어렵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한테 시키는 거야. 막 수가 엄청 큰 거 막 한 200만짜리 수를 하나 딱 줘버려. 얘 소인수 분해해봐 그러면 컴퓨터한테 시키면은 그걸 직접 하려면 한참 걸린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암호 체계가 이렇게 보안이 있는 거거든. 컴퓨터가 시간 내에 못 푼다는 게 다 증명이 돼 있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보자. 소수와 합성수를 분류하라고 했는데, 자, 8은 어때? 8은 2의 3승이니까 합성수지? 15도
3 곱하기 5니까 합성수고 24도 당연히 2에 3승 곱하기 3이니까 합성수고 31은 구구단에서 몇 곱하기 몇이 31이라고 나온 적이 없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소수. 얘는 소수고. 그 다음에 51도 어때? 51도 몇 곱하기 99, 40, 99, 41이래. 77에 49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없지. 얘도 프라임. 그 다음에 52. 그러니까 100 이하의 수는 이렇게 금방 판단할 수 있어요. 52는 어때? 2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13이지. 오케이. 그 다음에 77은 어때? 7 곱하기 11. 그지? 그 다음에 91은 7 곱하기 13.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되게 어렵지. 이거 보고서는 한 번에 딱 소인수분 해봐. 그러면 생각보다 되게 안 보이지, 이런 거. 그지? 그 다음에 125. 125는 어떻다? 5에 3승. 그 다음에 420은 420 어떻게 되냐? 4로 나눠주면은 105가 되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지? 2로 나눠주면. 그러니까 사실 요건 이렇게 해보자. 자, 초등학교 때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초등학교 때 아마 420 있으면 원래 2로 3번 나눈다는 건데 그냥 105가 되고 4로 2로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되지?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21이다. 뭐 이렇게 해서 했던 거 기억나지? 오케이. 자,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얘 곱하기 얘가 420이 된다는 걸 판단하는 건 쉽지만 얘를 주고 소인수분해라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 그지? 지금도. 근데 이런 거 한 100만짜리 숫자 줘봐. 그러고 소인수분해봐. 컴퓨터도 못해. 뻗어버려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암호론하고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암호론은 관련이 있고. 오케이. 내가 여기 보면 그런 얘기 써놨어. 물을 엎지르는 건 쉽지만 흘린 물을 다시 주워 담는 거는 어려운 것처럼 7 곱하기 13이 90일이면 당연하지만 90일이 7 곱하기 13을 생각하는 건 어렵다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현대 어떤 응용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주제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현대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풀리지 않은 가장 큰 문제 빅 퀘스천이 뭐냐면은 리만 가설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그 리만 가설도 이거랑 연관이 있어. 소수의 분포, 리만 가설이 풀리면 아마 소수의 분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규칙을 얻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막 하고 싶은데 그럼 되게 웃기잖아. 내가 말 나오는 걸 참고 있었어. 자, 마칩시다. 우리 자연수를 이해하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자연수를 곱분해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지. 자연수를 곱분해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면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재료를 찾은 게 뭐다? 소수. 그러니까 소수는 약수가 2개인 수,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인 수.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할게. 수고했어.